초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 원인을 저희는 세 가지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초미세먼지의 성분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것이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특히 국외 요인을 확인을 하고요.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월 20일 날 서울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이온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요. 장거리 이동 추적자라고 할 수 있는 황산염의 농도가 같은 시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국내 요인뿐 아니라 국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학적인 증거로서 확인을 했고 이후 2월 28일 그리고 3월 3일 그리고 또 3월 4일 날 나타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서도 같은 유학적 성분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시다시피 2월 19일 날이 중국의 원소절이었고요. 폭죽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의 서울 지역 대기 샘플을 수동 분석한 결과 폭죽의 연소 산화물 성분인 스트론튬 그리고 바륨, 마그네슘의 농도가 이전의 농도에 비해서 최고 11배까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 특히 서울의 농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화학적인 증거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외부의 농도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지역 간 농도 상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과 선양의 농도 고농도 피크와 서울 지역의 고농도 피크의 상관성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 결과 지난 2월과 이 3월 초에 공통적으로 베이징과 선양의 고농도 피크가 나타난 후 20시간 혹은 12시간 후에 저희 서울 지역의 고농도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 3월 초에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중국 선양과 북경의 농도 발생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보통은 하루 내지 이틀이 걸립니다만은 이렇게 일정 시간 경과한 후 저희 서울 지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 이동, 대류 이동의 궤적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아의 하이 스플릿 그 분석 결과를 보면 보시다시피 2월과 3월 초 모두 중국 쪽으로부터 대기가 이동을 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요약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자료를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평 내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부분에 최근에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은 기상 악화로 보이는데요. 한반도의 기상이 대기 정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배출된 오염물질에 더하여 국외 유입된 오염물질들이 초미세먼지의 고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 자료는 제가 마치도록 하고 마무리에 앞서 제가 좀 발표 자료는 없지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보면 기상 요인과 국외 요인을 주로 강조를 드렸는데요. 항상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국내 배출에 국외 요인이 더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기상 조건이 더 악화가 되면 이제 그것이 더 심화가 되는데 최근에 이례 없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그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이런 기상 악화 요인이 더 크다. 주변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기후의 역습 내지는 클라이밋 페널티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종의 기후 변화에 따른 페널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상이나 국외 요인만 있으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국내 배출량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당연히 필요할 텐데 사실은 획기적인 저감 수단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는 수단들의 획기적인 실천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 결국엔 미세먼지 대응
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내 배출 요인을 사실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줄이더라도 아마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도이기 때문에 같은 양을 줄이더라도 건강 위해도 저감 효과가 큰 쪽에 그런 미세먼지 발생원을 우선적으로 같은 재원과 노력을 투입을 한다면 건강 위해도 저감 효과가 큰 발생원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게 그런 스마트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